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레테크에서 기초통계랑 품질관리 교육을 맡고 있는 이영현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대부분 다 미니탭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미니탭 18 버전이 출시가 된 지가 약 한 3년 정도 됐는데 18 버전에 대한 새 기능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신다면 여기서 조금 가볍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여기서 혹시 여기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미니탭 혹시 18 버전 말고 그 하위 버전 현재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버전 어떤 거 사용하세요? 17 버전 사용하세요? 혹시 17 버전보다 낮은 버전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예, 다행입니다. 제가 17 버전하고만 비교를 해놨거든요. 17 버전하고 18 버전하고는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기본적인 기능이 조금 많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18 버전에서 새로운 기능들, 기본적인 기능, 그리고 분석적인 측면에서 좀 추가된 기능들 조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구성은요, 일단 미니탭 세션은 뭐 하는 창인지 아시나요? 세션은 분석 결과가 출력되는 곳이죠. 예, 세션 창과 데이터 편집, 개선, 그리고 분석적인 측면에서 분산 분석 및 실험 기법, 그리고 공차 구간, 보조 도구, 게이지 R&R, 신뢰성 분석, 이런 분석 기능들이 조금 더 추가된 기능들이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모든 공식은 다 소개를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런 기능이 바뀌었구나, 우리는 저런 거 이용하면 되겠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션 창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션 창은 크게 5가지 정도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 확대 보기와 축소, 그리고 소수 자릿수 지정, 혹은 링크를 통해서 그래프 쉽게 접근하는 방법하고 분석 확장 및 숨기기, 그리고 세션 결과가 분리된 별도의 패널에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첫 번째, 확대 보기 같은 경우는 분석하시다 보면 세션 창에 분석 결과 출력이 되는데 뭔가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확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니탭 18 버전에서는 이렇게 크게 마우스 컨트롤 누르시고 마우스 스크롤바를 왔다 갔다 하시면 크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개선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여러 질문들이 많으셨는데요. 소수점 자릿수가 셋째 자리밖에 안 나오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예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옵션에 들어가서 소수점 자릿수를 지정을 하셨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미니탭 18 버전에서는 출력 결과에 바로 소수점 자릿수를 오른쪽 마우스만 클릭하면 16째 자리까지 출력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요. 세션 창에 분석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분석 결과를 확인하시고 그래프를 산출하시다 보면 그래프 창에 갔다가 또 세션 창에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세션 창에 이렇게 그래프에 대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세션 창에서 바로 링크만 클릭하시면 그래프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개선된 포인트예요. 네 번째, 분석하시다 보면 분석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정도 분석은 좀 접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삭제를 하고 싶은데 혹은 안 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분석된 내용을 여기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접히는 기능까지 나타내는, 이게 세션 창에서 크게 개선된 기능 중에 하나예요. 다섯 번째 보시면은 미니탭 사용하실 때 주로 명령어 잘 사용 안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명령어를 사용하실 때 보면요, 원래 기존 버전에서는 세션 창에 바로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명령어가 나오고 밑에 분석된 결과가 또 출력이 되고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 명령어 창을 따로 분할해가지고 세션 창을 분할해서 명령어를 입력하거나 세션 창과 따로 보실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세션 창 개선됐던 내용들이고요. 편하게 18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는 기능들일 거예요. 두 번째, 이제 편집하고 데이터를 편집하고 정제하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부분을 조금 살펴볼게요. 여러 가지 기능들 쭉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크게 11가지 존재하는데 11가지 전부 다는 간단하게는 소개를 해드릴 거지만 시연이 필요하면 잠깐 시연도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파일 불러오실 때, 외부 파일 불러오실 때 엑셀 파일이든 텍스트 파일이든 미니탭 파일이든 외부에서 데이터 불러오실 때 예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파일로 열 건지 워크시트 파일로 열 건지, 참고로 엑셀 파일은 시트이기 때문에 워크시트 파일로 열었었는데 이 기능이 계속 헷갈린다 하셔가지고 이 간소화 시켰습니다. 열기 버튼만 누르시면 어떤 파일이든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엑셀 데이터 가지고 보통 불러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엑셀 데이터 불러오실 때 데이터가 누락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공백을 불러올 때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결측치는 결측값으로 그대로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고, 만약에 대소문자가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 대소문자를 일치시켜서 들고 오는 기능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만약에 행이 이렇게 6개의 행이 존재하면 나머지 열들의 행이 존재를 하지 않더라도 행 길이를 동일하게 불러오실 수가 있으세요. 다음은 별거 아닌 기능이지만 복사, 붙여넣기. 엑셀 데이터에서 복사해서 붙여넣는 기능도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변수 이름이 이름, 나이, 소속이라면 이거를 미니탭으로 불러왔을 때 예전 버전에는 그대로 여기 변수 이름이 변수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밑에 그대로 행에 입력이 됐었는데 미니탭 18 버전에서는 경고창이 나타납니다. 보안 메시지. 이거 맞으십니까? 하고 변수명을 올려줘요. 이런 기능도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워크시트 쌓기.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워크시트를 하나의 워크시트로 쌓으실 때 이 기능은요, 17.3 버전부터 생겨난 기능이에요. 두 가지 시트를 하나의 시트로 쌓을 때 사용하는 기능, 워크시트 쌓기가 새롭게 개선이 된 기능입니다. 예전 버전하고 비교해드리면 17.1 버전에서는 워크시트 쌓기가 없어요. 18 버전에서는 17.3 버전부터는 워크시트 쌓기가 이렇게 기능으로 들어왔습니다. 데이터 편집하실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을 하실 때요. 간혹가다 분석하실 때 보면 숫자형 데이터인데 문자형으로 잘못 인식된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보통 데이터 형식을 변경해서 문자형을 숫자로 바꾸시는 기능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17.1 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데이터 유형 변경이라는 메뉴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18 버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형식 변경이라는 메뉴로 바뀌었고, 이렇게 드롭다운 형식으로 간단하게 숫자든 날짜든 문자든 이렇게 변경할 수 있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데이터 코드 변경. 분석을 하실 때 보면 우리 회사는 어떠한 값으로 바꾸는 코딩 작업을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17 버전도 물론 코딩 작업이 있는데 메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를 뭐로 이렇게 바꾸셔야 선택을 하셔서 분석을 진행하셨는데 18 버전에서는 일단 메뉴가 굉장히 간단해졌고요. 그리고 만약에 1을 가, 2를 나, 3을 다로 바꾸실 때 17 버전에서는 직접 이거 입력하셔야 됐었어요. 여기 1, 2, 3, 가, 나, 다. 근데 18 버전은 알아서 현재 값을 지정을 해줍니다. 1, 2, 3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바꾸실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게 사소한 부분이지만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실 때 17.1 버전 같은 경우는 저장을 직접 사용자가 어떤 열에 저장하겠다 지정을 하셨어야 됐어요. 근데 18 버전에서는 저장 옵션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새 워크시트에 할 건지 다른 워크시트 열에 할 건지 이런 것들 지정해서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 조건부 서식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조건부 서식이라는 기능은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떠한 조건을 걸어서 뭐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표현해달라, 혹은 데이터에 이상치가 있으면 이상치는 다른 색으로 표현해달라, 이런 조건을 거는 건 보통 조건부 서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미니탭 17 버전부터 조건부 서식 기능이 들어와서 17 버전부터 이제 간단하게 조건을 걸어가지고 데이터를 편집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없던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이제 서식을 찾는 기능이 생겼어요. 18 버전에서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셀 속성이라는 거, 우리 A열이랑 그 일행이랑 그 사이에 있는 그 값을 보통 셀이라고 얘기하죠. 셀 속성, 이 셀은 뭘 의미하는지 설명을 추가하거나, 혹은 이 셀은 중요한 표시를 해야겠다, 빨간색이나 파란색 이런 색깔을 지정할 수 있게 셀 속성 추가하는 난도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미니탭 데이터 편집하시다 보시면
부분 집합 워크시트라고 해서 전체 중에 일부를 뽑아오는 기능이 존재를 하는데, 전체 중에 일부 데이터를 뽑아오는 기능, 그 기능이 바로 워크시트 안에서도 바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뭐 서식이 지정되어 있거나 혹은 서식을 지정하거나 이걸 부분 집합으로 뽑으실 때 바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옆에 1, 2, 3, 4, 5, 6이라는 데이터에서 3보다 큰 행은 빨간색으로 표현한다는 서식을 걸어놓고요. 부분 워크시트를 사용해서 서식이 지정된 행만 빼버리면 4, 5, 6 행만 빠지게 돼요. 간단하게 데이터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동 각주라는 부분인데, 그래프를 그리시다 보면요, 그래프에 이상치가 있거나 혹은 어떤 행들을 제외하거나 했을 때 그래프에서 행을 제외하고 그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17버전 같은 경우에는 행을 지우시면요, 만약에 이 전체 데이터에서 행을 1번, 2번 행을 지우시게 되면 그냥 워크시트 1번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라고 나와요. 근데 18버전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1번, 2번이 제외된 그림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자동 각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세션 창과 데이터 편집하는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제 분석적인 기법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